이른바 김대남 의혹. 특정 매체에 한동훈 대표 공격을 요청했다는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그 녹음 파일이요. 일단 용산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했지만 한동훈 대표 이제는 물러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발언 조금 전 발언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현안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하나 낸 게 있었는데 윤 대통령 후보가 김대남 후보랑은 친분이 없었다라는 사실상 공격을 사주한 게 아니라는 취지의 안내를 좀 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저 한동훈 대표의 발언 물러섬 없고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네. 김대남 전 행정관 용산과 관련이 없다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취지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는 아무런 일면식도 없다,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물론 이 행정관, 김대남 행정관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와 안다든지 이런 거는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 서울의 소리라고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여권에서는 사실상 공공의 적이라고 할 만큼 그동안 녹취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공격했습니까? 특히 명분백 사건, 이거를 주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뭔가 전화 통화를 하고 내부 이야기를 전달하고 했다라고 그러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공직기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건가요? 물론 이 녹취록이 물론 대통령실 근무 이후에 있지만 그 전에도 통화한 것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 책임 둘째. 그러면 이런 분이 실제로 지난 7월 이 경선이 끝난 다음에 곧바로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상근 감사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보통 이 상근감사는 차관급이고 금융 관련된 경험이 있는 분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분이 자기가 골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골라갈 정도로 이분이 여권 내에서 어떤 지위가 큰 건가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서울보증보험의 감사로 채용하고 만장일치로 5분 만에 딱 결의가 돼서 취임을 한 것인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에 저는 답변이 있으리라 봅니다. 예. 왜냐, 이 공기업 감사들 누구나 다 대통령실에서 다 통제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러면 추천을 해서 간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지금 여러 가지 부적절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과연 이분이 보증보험 감사로서의 어떤 적합한 지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입장만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이 관계가 없다면 지금 그 감사 자리에 있는 게 온당하냐.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는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김대남 전 행정관 지금 감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오전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왜 감찰까지 하냐고 용산에서 좀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니까 이걸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 아니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좌파 유튜브에 이런 걸 요청하고 사주할 수 있냐.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요.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이른바 좌파 프레임이라는 공격을 받았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김어준 또는 유인태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열렬히 지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거의 집단 왕따 하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겠습니다. 김어준이 저를 지지한다고요? 아니, 강남 좌파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라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해소를 해 주십시오. 원희룡 후보야말로 운동권 출신 아니었습니까? 제 운동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네. 운동권이었던 적이 없는데요. 아니 전당대회 당시에 그렇게 나한테 좌파 해놓고 누군가는 나 몰래 좌파 유튜버와 내 안 좋은 얘기 기사화해달라고 공격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메시지 최진봉 교수님. 한동훈 대표 얘기는 아니 대통령실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으면 그 사람 본인이 알아서
거취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 얘기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아니 당원이었잖아요. 지금 물론 탈당을 했는데 그것도 본인에 대한 조사 들어가니까 윤리위에 제소돼서 조사하려고 하니까 탈당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물러나야죠.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뭐 녹취록이 본인은 그냥 허황된 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녹취록 들어보면 본인이 찍어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뭔가 이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일도 포함되겠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뭔가 받아냈다는 이미지로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원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저런 행동을 하는 걸 그냥 넘어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당연히 물러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당원에서 본인이 뭐 탈당을 했고 지금은 대통령실 근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리적인 문제든 도의적인 문제든 또 저는 법적으로도 저런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모습 보이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본인이 직접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꼭 집어서 3년이나 하잖아. 2년 다른 데는 2년 하는 3년 하고 뭐 차가 나오고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특혜를 받아서 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의혹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은 타당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일부 보도를 통해서는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저 녹음 파일, 그러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 입에서 한동훈 대표가 무릎을 꿇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한 매체 기자랑 통화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사과 문제를 가지고 예. 유난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게 올해 1월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뭐 한동훈 대표가 뭐 김건희 여사에게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 그 사과했다는 표현을 예. 뭐 무릎을 꿇었다. 제 기억으로는 그 김대남 전 행정관의 발언은 본인들의 어떤 소망, 희망 이것이 투영된 발언 아닌가.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서천에서의 만남 그리고 예. 이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1시간, 2시간 가까이 이제 바깥에서 추위에 덜덜 떨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비쳤을지는 모르는데 무릎 꿇는다 뭐 그리고 완전히 뭐 용서를 빌었다 이런 것은 네. 본인들의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희망사항이 투영된 아, 발언이다라고. 글쎄요. 김기현 부대변인님. 이게 당시 그 화재 현장 90도 인사가 뭐 한동훈 대표 무릎 꿇었다. 완전히 용서를 빌었다는 거. 뭐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대통령실의 희망사항이 투영된 발언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리 사적인 대화를 녹음 파일이 녹음된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네. 그때 당시 전화 통화 당시에는 대통령실 소속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용산 출신이 글쎄요 아무래도 그래도 저런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무릎을 꿇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자 일십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꾸,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었는지 그거는 당체 제가 볼 때 설득력 있는 멘트가 아니라고 보고 예. 저는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게 대통령실의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떤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걸 했다고 주장하는 게 전제가 깔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 이유도 없고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게 상식적인 어떤 예측 가능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에 얼마나 부실하고 본인의 어떤 허장성세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용산에 근무하셨잖아요. 네, 예. 김대남 전 행정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녹음 파일 듣고 개인적으로 아시니까 어느 정도 친분인지 저는 몰라서 네. 이 녹음 파일 공개된 이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뭐냐면 그 대통령과 여사의 어떤 관계, 그다음에 일정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소위 말해서 어떤 깊은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회의나 행사에서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고 부대변인을 하지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언론을 대하고 대통령을 갖게 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행정관으로서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예. 일반 행정관은 사실 일정을 같이 하기에도 힘들고요. 여러 예. 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호처와 어떤 행사를 담당하는 그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이 회의를 하지만 그 밖에 관련해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거나 여사를 볼 수 있는 게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의 사진을 보니까
저희가 그 행정관이나 비서관, 특히 행정관의 어떤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근무자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같이 사진을 찍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어떤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하게 이게 김대남 전 행정관이 말한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고 대통령이나 여사가 한다고 하는 부분은 좀 과한 해석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그렇죠.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저 녹음 파일에 오히려 대통령을 좀 비하하는 뭐 이런 맞습니다. 발언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일반화하지 않는데, 뭐 건설업자 출신에 뭐 통업과학과 나왔고 60년대생의 강원도 출신, 이런 건 이미 알고 있는 거고, 네. 김경태 대변인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네. 김대남 전 행정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선 그 사람 부침성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였고, 사실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떨지 모르지만 선거에 또 처음부터 많이 도움을 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거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농공 행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지만, 알겠습니다. 예. 졌을 경우는 소위 말해서 정치적 백수가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능력에 딱 맞다가 아니라 예. 이 사람이 예전부터 선거 때부터 좀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던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대통령실에 갔고 그 이외의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상급이란 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건 결코 낮은 직급이 아니고, 뭐 누군가는 일개 행정관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네, 급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통령실에 2년 동안 예. 한 번도 진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무슨 말씀인지. 대통령실. 예. 근데 이제 뭐 김경 대변인께 뭐 어떤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 부침성이 좋다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하셨지만 뭐 그런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서울소리 그 매체로부터 여러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았는데, 아무리 전당대회 기간에 당대표 후보 누군가를 공격하는 기사화를 만들어달라는 요청 자체가 얼마나 부적절한지는 뭐 본인 스스로도 많이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장유 변호사님. 네. 용산 대통령실도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후보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나경원 의원도 연이어서 입장을 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이걸 왜 감찰까지 할 일이냐, 당의 대처가 아쉽다 못해 한숨이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네, 탄핵에 밑밥을 물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 일탈로 보이진 않습니다. 조직적이라고 판단하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에는 저는 좀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단순히 친분을 이용해서 이명수 기자에게 어떤 기사의 제보 성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신지호 전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유사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김대남 씨 혼자 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 줍니다. 아주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죠.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기뻐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해 줄 것을 종용합니다. 이것이 본인의 개인 일탈, 그냥 거짓으로 정보를 흘린다라고 해명을 하던데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대단히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이렇게 알리거든요. 오히려 이 기자가 묻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자 자녀 문제가 있다라고 또 답변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개인 일탈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그 당시에 어땠었던 겁니까? 이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그것도 적대적인 언론사의 기자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만의 일탈로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이었겠습니까? 대통령을 험담하고 여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어떤 배경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의 기강을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선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선택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감찰이든 뭐든 이 경위를 밝히는 게 당연히 선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한동훈 대표 가까운 쪽에서는 이거 같은 당에서 부푼 공작급이다, 연봉 3억짜리를 개인의 일탈로 골라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왜 전당대회 끝나고 12일 만에, 물론 뭐 그전에 여러 임용 단계를 거쳤긴 했습니다만 곧바로 이른바 꽃보직, 낙하산으로 가는 게 말이 되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른바 배후 의혹입니다. 그 구체적인 연결고리나 이런 거는 아직 확실치는 않은데, 네. 어제 인터뷰를 봤더니 김대남 씨가 대통령실의 그 황 행정관이라고, 예. 이른바 강원도의 황 사장 아들로 알려진 네. 이런 지금 대통령실 근무자인데, 황
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의 뭐 동향을 파악하고 뭐 했다 네. 하는 얘기를 가 김대남으로부터 들었다 하면서 어제 한 인터뷰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 3급이었어요. 여기 뭐 연봉 3억에 기사 딸린 차 나오고 여의도에서는 이런 걸 꿀 빠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3급 행정관이 갈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김대남 씨는 건설업계 경력은 있지만 금융 경력은 전무한 분인데 어느 누구 하나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5분 만에 신속 처리가 됩니다. 이 감사로 임용된 의혹이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배후 의혹이요, 이현정 의원님.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역대 대통령실 뭐 청와대 이런 데 많이 취재를 해봤습니다만은 참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만큼 이렇게 내부 기강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정권을 흔드는데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과 매일 저녁에 통화하면서 형 동생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게 그대로 녹취가 되고 이게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됐다는 게 정말 저는 이거는 참 도저히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실 근무하는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은 이 이명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다 잘 알 겁니다. 워낙 파문이 컸으니까요. 대선제 이 김 여사와의 어떤 통화 녹취록 그거 공개해서 큰 문제가 됐죠. 명품백 사건 지금 뭐 특검 지금 하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최근에 뭐 김 여사가 이제 뭐 새벽에 시간에 마트 갔던 그것도 다 촬영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이 이명수라는 사람이 무지막지한 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한 것인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 정말 이걸 위해서 일을 한 것인지. 영달을 위해서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나 자리 안 주면 한 2년 동안 있다가 나중에 폭로하고 그러면서 저쪽에 민주당 가서 민주당과 영등포 구청장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맞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그런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긴 그렇죠. 있어요. 대통령 비판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그냥 서슴없이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분이 이 녹취록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런 자리, 예를 들어서요. 지금도 공기업들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직 공기업 많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니 덜컥 그냥 이런 자리에 가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서 핵심의 대통령실 핵심에서 뭔가 찍어주지 않으면 못 가는 자리거든요. 예. 그럼 도대체 누가 추천했냐 이거예요. 지금 핵심은. 그러면 과연 이런 분을 그 자리에 지금도 이분은 안 물러나지 않습니까? 안 물러나요? 이거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감사직 3년이면 이거 본인의 어떤 귀책 사유나 뭐 어떤 수사 아니면 물러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아직 물러나라는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실 그거부터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런 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를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예.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듣고 가자라고만 한다면 이거는 아마 내부 기강이 안 쓸 겁니다. 김기영 부대변인. 근데 이제 참 이 이른바 김대남 의혹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례적인 장면을 많이 보는데 저도 뉴스타파 꽤 오래 진행했는데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본인이 유감 표명을 하긴 했어요. 사과를 하긴 했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탈당을 바로 해요. 어떤 의혹이 불거졌을 때. 그리고 오늘 한동훈 대표가 직접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됐는데 물론 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게 대통령실에 본인이 근무했던 용산의 부담을 안 주려면 뭔가 본인이 거취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러 뭐 꽃보직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점점 논란이 커져서요.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대통령실에 근무했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같이 했던 사람 입장으로서 볼 때 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분이 진짜 누구를 위해서 선거를 했는지 저는 뭐 대통령 한 개인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때 보수 쪽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하에 예. 같이 했던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알지만 결국은 본인의 어떤 영달, 그다음에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건 사적인 부분 아닙니까? 이 사적인 영역을 공적인 데서 자기가 그거를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같이 저도 뭐 대통령실 출신으로서 되게 부끄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는 당원이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도 그렇고 저희 당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오고 가는 말들이 많습니다. 험한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내가 왜 그런 상황에 놓였는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말씀처럼 이제 대변인 뒤에 숨지 말고 변호인 뒤에 숨지 말고 예. 저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이제 의혹이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을 만약에 조직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왜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이런 거를 공격하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조직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야 왜 거기냐 다른 데를 하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뭐 이제 개인의 일탈이니까 본인도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용산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요.